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강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경기권 외고에 합격한 학생들이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영상 설명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영상 설명회를 촬영하는 시점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대설주의보다라고 재난 문자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렇고 이제 설명회를 들으러 학원을 굳이 올 필요 없이 좀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밖은 눈이 오고 있지만 저는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본격적인 설명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사람인지 가경쌤은 어떤 강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이제 가경쌤은요, 지금 3본 오름국어학원의 원장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평촌학원가의 메가스터디 러셀 평촌, 그리고 평촌 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쌤이 이제 5년 동안 평촌학원가에서 메가스터디 쪽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 40개 학교 정도의 내신 대비를 했었거든요. 이게 누적 40개가 아니라 2024년 2학기 기준 40개 학교예요. 정말 많은 학교를 했었죠. 과천, 안양, 삼본, 그다음 저기 시흥, 수원, 의왕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왔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과천외고, 경기외고, 수원외고, 안양외고 학생들도 가경쌤과 내신 대비반을 진행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쌤이 좀 전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좀 많으니 우리 학생들도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제 쌤이 너무 이제 자랑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얘기를 하나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쌤은 이제 러셀 평촌에서 강의를 런칭을 했고요.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수업을 했거든요. 러셀 평촌에서. 그래서 그동안은 피켈 영역이라고 하는 재학생 영역이에요. 고1부터 고3까지의 이제 수강생들이 있는 영역인데 그 영역에서는 수강생 1위, 이게 이제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과목 전체 수강생 1위였다는 거.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쌤을 신뢰하고 수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는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좀 수업을 듣고요. 평상시에 이제 정규 과정 같은 경우에는 150명에서 170명 정도가 수업을 꾸준하게 들었다 보니까 평촌학원가에서 국어 이제 단일 강사, 국어 단과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수업을 들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강의에 대해서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또 아이들의 어떤 수업에 대해서 꽤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쵸? 좋은 자세로 임해왔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낸 아이들도 많았고요. 이제 의대를 비롯해서 카이스트나 서울 주요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선배들이 왜 가경쌤을 저렇게까지 신뢰하고 수업을 들었을까에 대해서 우리 이제 후배 친구들에게 좋은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를 소개하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 적어놨죠. 일반고와는 완전히 다른 특목고인 외고. 그러니까 학습 방법도 교육 방법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쵸? 외고는 분명 특수한 학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반고 친구들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경쌤은 입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국어 과목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학년별로 어떻게 교육 과정이 이어지는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요. 일반고와 외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우리 이 경기권 외고 학생들은 과연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경쌤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중학교 때는 국어를 참 잘했던 우리 아이가 왜 고등학교에선 점수가 70점대로 떨어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강쌤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근데 쌤은 여기서 좀 정정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학교 때 국어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학교 때는 이제 국어를 좀 성적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국어 실력을 진단하기에는 시험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는 우리 아이가 성실했다라는 거지 사실상 국어를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점수 관리를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점수가 떨어졌을까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거죠. 원래 잘했는데 왜 못해줬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워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을 많이 안 받고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는데 사실 국어라는 과목은 그냥 이제 교과서에서 어떤 시험 범위가 정해지면 평가 문제집 몇 번 풀어보고 학교를 갔을 때 보통 100점에서 85점 사이에서 보통은 점수가 다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밀도 있게 꽉꽉 좀 약간 심층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많이 없죠. 반면에 이제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들이 학원을 좀 일찍 다니다 보니까 좀 영수 학습은 잘 돼 있는 것에 반해 국어는 조금 접하는 것도 늦고 우리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학교 때는 쌤이 금방 말했던 것처럼 교과서 위주로 진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진도가 정해지고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출판사의 평가 문제집과 자습서를 풀면은 웬만하면 그 안에서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성취도 평가 경우에도 A를 40% 내지 50%를 줬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넘어오면 교과서 자체를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거의 안 보는데 이거는 외고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고도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40개 학교 내신 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교과서를 열심히 본 학교는 정말 드물어요. 보통은 군포의 군포고 과천의 과천여고, 수원의 동원고, 그리고 과천 외고 이 네 군데는 교과서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 외에 모든 학교는 교과서를 거의 많이 안 보는 편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서 활용도가 매우 낮아지고요.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매우 다르죠.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 있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수능형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완전 내신형으로 지역적으로 출제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요즘 트렌드와 굉장히 거리가 멀지만 사자성어를 되게 많이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출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파악하는 것도 아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그리고요. 배우지 않은 부분이 출제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걸 국어에서는 외부 지문이라고 합니다. 이 외부 지문이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즉 교과서에서도 본 적 없고 유인물에서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불시에 시험지에 출제되는 문학 작품들 혹은 독서 지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를 꼼꼼하게 학습을 했지만 내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으면 거기서 이제 오답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등급 평가가 4%였죠. 이건 이제 작년까지입니다. 그렇죠?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였는데요. 이제 올해 예비 고1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고요. 1등급은 10%로 바뀝니다. 지금 가공쌤이 적어놓은 거는 이제 예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기준. 근데 이제 올해는 변화가 좀 있다라는 거. 하지만 2, 3학년은 큰 변화 없이 갑니다. 그렇죠? 지금은 고1에 올라가는 아이들에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40% 내지 50%를 들었던 A등급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면은 40%에서 50%면은 거의 이제 4등급까지 쫙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A였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이 내부에 좀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국어는 일단 중학교 국어하고는 좀 많은 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라는 과목은요, 좀 학년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요, 국어는 이제 1학년 때 이제 배우는 과목인데요, 공통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에서 배우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한 학년 동안 한 학기의 교과서, 한 개의 교과서를 썼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1학년도 1학기 교과서와 2학기 교과서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름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자, 2학년부터도 이제 학기별로 교과서가 계속 바뀌는데 보통은 2학년부터는 세부 영역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게 이제 국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학기에 하나씩 배우게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4가지의 이 외고들은 경기외고를 제외하면 모두 다 2학년 1학기는 문학, 2학년 2학기는 독서입니다. 근데 경기외고만 2학년 1학기 문학, 2학년 2학기 언어와 매체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우리 2학년 외고 학생들이 무슨 교과서를 쓰는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학교의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경기외고 제외 모든 외고가 1학기 문학, 2학기 독서였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요. 1학년 때는 뭘 배우나라고 봤더니 이제 국어 교과서를 1년 동안 쓰는데 공통국어 1, 2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문학, 독서, 문법, 화법, 작문, 매체 등 국어에서 출제되는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는 공통입니다. 근데 주된 시험 범위는 주로 문학과 문법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화법이나 작문 혹은 매체 같은 것들은 조금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굳이 이거를 진도를 나가고 시험 범위에 포함을 시켜봤자 모두가 다 맞는 그런 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변별력이 있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 시험 범위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는 문학과 비문학, 즉 독서가 중요하게 부상되는 거에 반해서 이제 내신에서는 문학과 문법이 좀 많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학년 때는 학기마다 교과서가 바뀌는데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학교에 따라 독서나 언매를 쓴다고 했죠. 경기외고만 언매를 쓰고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자, 3학년은요. 교과명이 무색합니다. 3학년 때는 주로 이제 교과명과 무관하게 수능 특강 교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어떤 교과가 언어와 매체다, 화법과 작문이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수능 특강 문학 독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쌤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학 문법이 중요하니까 겨울방학 때는 문학 문법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고전 문학은 주로 2학기에 출제되는데요. 수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간혹 이제 1학년 1학기에도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기본기 쌓는 게 중요하니까 문학의 기본기, 문법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꼭 말을 합니다.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는 문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 학습을 미리 하고 가는 게 좋겠죠. 3학년은 사실상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수능 공부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럼 일반고와는 다른 외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쌤이 지금 학생들의 성적표를 좀 가져왔어요. 생기부에 있는 성적인데요. 자, 이게 이제 평촌고라는 일반고의 이제 그 생기부고요. 여기는 안양외고, 과천외고인데요. 이것도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경쌤이 조사할 당시의 자료이고요.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늘 바뀌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어떻게 바뀔지, 단위수가 어떻게 될지는 학교에서 모두 다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거를 다 전달을 드리니까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일반고인 평촌고는 국어, 수학, 영어의 단위수가 다 4단입니다. 그쵸? 그리고 통합사회도 4, 통합과학도 4. 그래서 한국사나 뭐 기술과정 같은 과목을 제외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단위수가 다 4, 4, 4, 4, 4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양외고를 보면요. 국어는 4단인데요. 수학이랑 영어는 3단위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통합사회 3, 통합과학 3 이어서 국어 단위수가 매우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 해에 이제 안양외고를 다녔던 친구들은 국어가 조금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단위수가 크니까요. 보통 이 단위수라는 건 뭐냐면요. 일주일에 이 과목이 몇 번 들었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단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4시간을 듣는다는 거고요. 3단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3시간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생기부에서 내신 점수를 계산할 때 등급의 단위수를 곱하게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모든 과목이 1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국어는 1 곱하기 4가 되고요. 수학은 1 곱하기 3, 영어는 1 곱하기 3, 한국사는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다 더했을 때 국어의 단위수가 크면 국어의 영향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수가 큰 과목들이 언제나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안양외고는 평촌고에 비해 수학, 영어는 적고 국어는 같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과천외고를 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 다 3단이에요. 일반고에 비해 다 하나씩 적죠. 이유는 전공어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고는 생기부의 단위수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일반고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어디에 주력을 둬야 될지도 단위수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요. 안양외고 이 친구 이제 중국어과였나 봐요. 그럼 중국어는 6단위 엄청 크죠.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친구는 일본어네요. 일본어 3, 심화영어 3, 심화영어회화 3, 영어 3. 영어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일반고와는 확연히 다른 외고만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반고는 국영수사가 중심인데요. 주요 교과가 4단이고 표준 편차가 높은 편. 근데 비교과가 조금 특색이 없는 게 특징이었죠. 아무래도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고와는 좀 다르다 보니까 교과를 채우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외고는 국영수사가에 외국어가 들어가고 주요 교과인 국영수가 주로 3단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표준 편차가 낮은 편이며 비교과가 풍부하게 적힐 수 있다라는 점에서 외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전공 과목의 단위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외고 친구들은 전공 과목에서 단위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 봤던 것처럼 중국어가 6단이에요. 그럼 중국어 점수가 떨어지면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외고 친구들은 전공어를 잘 살리되 다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쌤이 금방 설명했던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죠. 그쵸? 자, 전공 외고 단위수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요. 외고에 진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문과, 인문계 경향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강점을 가지고, 나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점도 조금 눈여겨보고 내가 어떻게 강점을 살려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쌤이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이 뜻을 아는 학부모들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100번 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학할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고 가야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쌤이 늘 얘기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진학할 외고가 어떤 경향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서는 이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쌤이 이제 1학기, 2학기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어떤 경향이 있을까? 사실 이게 가장 궁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이거는 강동쌤이 이제껏 학습을 이제 아이들에게 좀 하면서 좀 가장 알짜배기 정보만 모아놓은 페이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공개를 좀 해야겠죠. 자, 보면요. 쌤이 지금 표를 하나 정리를 해놨어요. 자, 학교별로 지금 경향이 좀 분석이 되어 있고요.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굉장히 열심히 보는 학교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서를 되게 열심히 따라가는 학교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접근할 때는 쉬워요. 그렇죠? 중학교 때 공부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게 과천외고의 시험이고요. 과천외고는 따라서 교과서 위주로 가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문학과 문법과 독서와 화법과 작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섞이지만 그래도 주된 출제 범위는 문학과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문법 공부를 많이 하고 가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친구들은 이제 국어 과목에서 문학 문법, 이제 2학년 1학기에 올라가는 우리 과천외고 친구들은 문학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이번 방학 동안은 문학 공부를 많이 하고 가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상 과천외고는 조금 많이 아쉽게도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높게 설정이 되어 있고 한 문제, 두 문제만 실수해도 쫙쫙쫙 미끄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친구들의 시험이 2학기에
조금 난이도가 오르기도 했었어요. 2학년 2학기에 과천외고와 독서 교과서를 하는데 사실 시험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5개 지문을 막 열심히 막 5주 동안 거의 곰탕 끓이듯이 하는데요. 근데 그때 문법 같은 것들을 좀 추가하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경쌤 과천외고반 친구들도 가경쌤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점수도 많이 오르고 등급도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늘 적은 시험 범위에 실수하면은 안 되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실수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계고는요. 교과서 활용도가 높은 편은 절대 아닙니다. 경계고는 늘상 부교재가 좀 있는 편이고요. 경계고는 주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교재를 쓰는 편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년에 비해서 조금씩은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계고는 사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쉽지만은 않겠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과천외고와 경계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특징이 있는 학교고요. 좀 경계고에 좀 또 커다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이제 그 보통 직보라고 해서 그 과목 시험 직전 날 보충을 오곤 하는데 경계고는 직보가 안 돼요. 그래서 경계고 친구들은 시험 딱 그 일주일이 되면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쌤도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좀 마지막까지 약간 좀 점수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쌤과 함께 하면 좋은데 마지막에는 좀 학교에서 못 나오다 보니까 혼자 시험을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수원외고인데요. 수원외고는 1학년 초반에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활용도가 낮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 교과서에 문화작품 딱 2작품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유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외고도 교과서를 거의 안 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수원외고도 교과서 활용도는 굉장히 낮은 편인데 자, 이게 가은쌤이 이제 수원외고를 5년 동안 대비를 했어요. 수원외고에서 늘상 좋아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 작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아는 거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제가 뭔지는 나중에 좀 쌤 학원에서 좀 차차 한번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권 외고 중에서는 국어 시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도 해요. 수원외고는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왔던 적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점수가 너무 다들 높고 변별력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학교입니다. 수원외고도 교과서는 많이 안 보는 편이고 이제 유인물을 많이 주는 편이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학기에 교과서를 활용하지만 문학과 문법 위주로만 쓴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양외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수능특강입니다. 수능특강. 수능특강은 고3 수준의 EBS 연계 교재예요. 근데 안양외고는 1학년 1학기부터 수능특강을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외고 1학년 친구들은 교과서 플러스 수능특강 문학을 하고요. 2학년 친구들도 교과서 플러스 수능특강 문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특강 문학 교재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거의 작품으로 하면 몇백 개가 들어있는데 그걸 똑 잘라서 반절 쓸 정도로 안양외고는 시험 범위가 매우 많습니다.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데 시험 난이도 자체는 또 엄청 높은 편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범위가 많으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다 보고 가고 싶은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보통 외고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성실하게 이제 성적 관리를 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실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내가 원래 하던 페이스대로 성실하게 모든 범위를 꼼꼼하게 학습하고 싶은데 국어만 해도 시험 범위가 몇십 개가 돼요. 안양외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 3, 40개씩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다 보는 게 어려운데 영어 시험 범위도 많아요. 거기다 전공어 시험 범위까지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거의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1회독을 못하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럼 아이들이 그때부터 약간 좌절을 하는 거죠.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했다라고. 근데 사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많이 주는 거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1학년 때는 그런 요령이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점수도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안양외고는 시험 범위가 매우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금쌤이
외고의 어떤 이제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해줬는데요.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강훈쌤이 5년 동안 열심히 자료를 정리해서 경향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되게 딱딱 컴팩트하게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설명회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진학할 학교가 혹은 내가 재학 중인 학교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음 학기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이번 겨울방학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금쌤은 과연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금쌤은 일단 풍부한 내신 대비 경험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안양, 과천, 의왕, 안산, 군포, 시흥, 수원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40개 학교 내신 대비를 했었어요. 안 해본 학교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대한 어떤 경험도 매우 많고 학교에 대한 경험도 많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예 서로 다른 지역인데요.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선생님들이 발령이 되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뭐지? 새로운 선생님이 왔는데 뭔가 익숙한 유인물이 눈에 띄는 거예요. A 학교 선생님이 B 학교로 갔구나 라는 걸 가금쌤이 눈치를 채고 A 학교 때 기출 문제들을 싹싹싹 긁어서 여기 시험 범위랑 연결된 것들을 애들에게 막 풀게 하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시험지에.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어디로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정말 알아야 되니까, 그쵸? 왜냐면 이게 또 유효하거든요, 이번 해에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이 40개 학교를 내신 대비를 했다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경험이 많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학교별로 맞춤 교재를 모두 제작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필요한 교과서 출판사, 이 학교 경향에 맞는 거, 이 학교에서 따로 공부시키는 것들, 이 학교 이전에 출제되었던 경향 같은 것들 다 담아서 교재를 만들어 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은요. 학생의 성향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학원을 하면은 현장 강의를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가금쌤은 현장 강의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반이라고 해서 영상을 미리 수강하고 와서는 질의응답 클리닉만 진행하는 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에도 쌤이 학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반이 좋은 이유는 보통 외고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갈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고 또 시간 효율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꼭 학원에 와서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수업은 어디서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중관리반처럼 학생들 성향에 맞춰서 학생들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 반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이 또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영상 설명회를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저희 학원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오름국어 학원으로 검색하셔서 연락을 하셔도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외고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기도 해요. 근데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저작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강훈쌤이 원래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도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설명회에 학생,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학원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원에서 직원분들과 강사들이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면은 학교에 상관없이 모든 설명회에 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학부모님이 아니시구나. 뭔가 좀 자료를 얻으러 오신 분이구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심지어 이게 와서 듣는 설명회도 아니고 영상으로 남는 설명회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자료를 다 보여드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수강을 안 해도 상관없으니 좀 더 우리 아이가 진학할 학교에 대해서 정보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층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도 강훈쌤은 많이 권장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밖은 대설주의보로 눈이 많이 오고 있지만 여기 안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쌤도 지금 좀 차분하게 영상 설명회를 좀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